북한이 오늘 오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ICBM 발사는 지난 3일 이후 보름 만인데요. 네, 오늘 발사한 미사일은 1시간 넘게 비행을 한 뒤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졌습니다. 문성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모시고 자세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어제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만 오늘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으로 확인이 됐는데 아무래도 지난 3일에 발사했다가 실패했던 화성 17형을 다시 발사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합참도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일본 측에서도 그런 분석을 내놨죠. 네. 이번에 발사한 이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미사일의 고도와 또 이 사거리, 이 비행거리, 그리고 속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봤을 때는 지난 3일에 실패했던 그 화성 17형을 다시 쏘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3일에 발사한 것보다는 고도나 거리나 속도가 훨씬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북한이 지난번에 실패한 것들을 만회하고 좀 더 강력한 그런 이 시위성 무력 도발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미사일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시간 넘게 비행을 하다가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 안쪽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탄도미사일 비행 시간이 약 69분으로 지난 3월에 있었던 71분보다 역대 두 번째로 길었거든요. 네. 이 시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이 비행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주입된 연료에 따라서 아마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3일 날 발사한 것이 1단, 2단 분리가 완성이 됐고 성공적으로 분리가 됐는데 3단 탄두가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해서 거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결국 낙탄이 된 걸로 우리가 보고 있죠. 다시 말하면 정상 비행에 실패한 걸로 그때 분석을 했는데 역시 이제 비행 거리라든지 거리, 고도 이런 것들은 발사할 때 결국 엔진의 추력을 어디에다 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이러저러한 다시 말해 기계적 결함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 비행 시간이 상당히 1시간 넘게 비행 시간이 나왔다는 것으로 봐서는 비행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안정성을 확보했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행에 있어서는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군 당국에서도 현재 이 화성 17형 발사의 성공 여부를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이 센터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번 비행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물론 이제 ICBM이니까요. 원래 이 화성 17형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배경 화면을 좀 나오고 있는데 2020년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를 했죠. 그래서 일명 괴물 ICBM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아마 제대로 성공을 해서 사거리가 나온다면 15,000km. 그렇다면 북한 평양에서 발사하더라도 전 세계 남미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사거리를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덩치를 보면 특히 탄두에 여러 개의 탄두를 실어서 여러 개의 목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 화성 17형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북한은 이제까지 그 실제 사거리로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비행이 제대로 이루어진 그런 발사는 아직은 없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성공이다 아니다라고 단정해서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 발사한 것은 지난 3일보다도 고도가 6,000km, 그다음에 비행 거리도 지난번보다는 1,000km 정도 나아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지난번 발사에 비해서는 분명히 진전됐다, 진일보한 것은 맞지만 이것이 ICBM으로서의 성능이 입증되고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정부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라면서 북한을 즉각 응징할 압도적인 대응 능력과 의지가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 우리의 대응 앞으로 좀 어떤 것들이 좀 나오리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NSC 상임위를 열어서
또 대통령의 지침을 담아서 이제 성명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지금 지난번 우리가 한미일 프놈펜 성명에서도 얘기를 했죠.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한미일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실제 오늘 북한의 ICBM 발사는 뭐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임은 물론이고 사실 그동안 남북 간에 합의한 남북 정상 간의 합의도 정면을 위배하는 명백한 적대행위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도 북한의 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 도발에 대해서 화성 지난번에 12형이죠. 발사하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무 미사일이라든지 또 한미의 에이테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례성 원칙에 대해서 대응을 해서 발사를 했고요. 지난번에 북한이 NLL을 넘어서 우리 쪽으로 탄도미사일을 분단 이후 처음으로 발사했을 때도 우리가 공대지 미사일로 대응 사격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번에도 북한에 대해서 그런 대응 능력과 의지를 시연할 수 있는 그런 뭔가의 조치를 우리 단독으로 또는 한미가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오늘 우리 정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압도적인 대응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북한이 우리 한국과 미국을 향해서 인명살상이라든지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대응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한미는 북한이 지금 시연하고 있는 일련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와 미국 또 일본 관련 당사국들이 그런 대응을 준비하리라고 봅니다. 네. 이번 북한의 도발이 북한 최선희 외무상의 공개 담화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한미일의 어떤 대북 확장 억제력 제공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같은 강대강 대치를 좀 이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사실 아마 김정은의 생각 속에는 지난 2018년이죠. 조건부 비핵화 의지를 발표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한미는 이 북한의 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 협상의 분위기를 만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실은 연례 중요한 3대 한미연합연습을 중지하거나 축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한미의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고 한미 동맹을 이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들을 마련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이용을 해서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집중했고 사실 비핵화는 뭐 사실 그 협상이 실패한 것이죠. 네. 한미는 지난 5월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확장 억제를 고도화하기 위한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재가동을 했지요. 그리고 지난번 한미 연례 안보 협의 회의를 통해서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 실효성을 제고하고 특히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적시에 그다음에 협의에 의해서 배치하기로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김정은이 원하는 것과 반대의 결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최선희의 입을 통해서 최선희 외무상의 입을 통해서 최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확장 억제의 강화에 대한 강력한 반발을 했죠. 최선희 담화 내용을 보면 한미 또는 한미일 연합연습을 침략적인 전쟁 연습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합법적이고 당위적인 군사 대응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미 또는 한미일이 이런 행동을 하면 자기들의 강력한 맹렬한 군사적 대응을 비례적으로 할 것이다. 그런 언급을 했거든요. 결국 북한은 자기들의 핵미사일 개발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고 추가 도발의 명분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사실 한미는 확장 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그런 연합연습이라든지 그런 조치들을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마다 북한은
그걸 빌미로 해서 추가적인 도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렸던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3국이 이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력한 대북 확장 억제를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도발에 따른 이 한미일 3국의 대응 역시도 관심이 주목이 되는데요. 어떤 대응이 좀 예상이 되십니까? 네, 이제 지난번 프놈펜 성명에서 합의한 내용을 보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한미일이 공조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을 향해서 확장 억제를 확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미국의 철통 같은 안보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한미일이 교환하겠다, 공유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합의를 했거든요. 제가 볼 땐 정상 간의 합의를 실제 이행하기 위해서 미국의 미사일 담당자가 한국을 방문했고, 미국이 갖고 있는 미사일 또 핵 이 계획, NPR 이런 계획들을 한국 정부에 설명하고 한미가 함께 협의를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이 미사일 고도화에 대한 한미일의 군사적 대응, 또 외교는 외교 차원에서 대응, 다시 말하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아마 제가 볼 때는 안보리를 소집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규탄하고 또 추가적인 조치를 협의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 이런 것들을 한미일이 더욱더 공조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3일에 발사했던 ICBM과 관련해서는 당시 우리 군 당국이 화성 17형으로 분석했습니다만 북한이 공개한 사진은 화성 15형 아니었습니까? 이번에는 비행이 아무래도 지난번보다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화성 17형의 발사 성공을 스스로 주장하는 내용을 밝힐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이제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이틀 간격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근데 사실 북한이 보도를 안 했습니다. 근데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을 계기로 해서 북한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수십 장의 사진까지 공개를 했거든요. 그리고 김정은이 직접 전술핵 운영 부대를 지휘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요 기지들을 타격하기 위한 그런 연습을 했고 역량을 과시했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에도 북한이 지난번은 이제 2월 말부터 북한이 ICBM 발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오늘 발사한 이 발사는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괄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 최선희가 또 한미를 향해서 경고 메시지를 내놨고 그걸 행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걸 보도할 가능성 전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북한을 강력하게 구탄하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요. 네, 저희가 한번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정호윤 기자. 네, 미국은 북한의 이번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15,000km 이상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강경한 어조로 비판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는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이 상황을 보고받았고 동맹국들,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한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본토와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의 안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열린 태국 방콕에서는 북한의 ICBM 발사 소식이 전해지자 긴급 회동이 열렸습니다. 이 회동에는 한미일 3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미국에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일본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자리를 함께했는데요. 이들 6개국 지도자들은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의견을 함께하면서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금 전 외신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도 전해졌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은요, 북한이 다수의 유엔 결의를 위반했다면서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회동에 앞서 기시다 일본 총리는 북한의 ICBM이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듣고 오셨습니다만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한 한미일 3국 그리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정상급 인사들까지 북한의 이번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을 했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이번 ICBM 발사를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특히 북한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또 핵실험이나 이런 것들은 명백히 안보리 결의에 위반, 불법 행위다. 즉각 중단해야 된다라는 걸 촉구를 했고 또 실제 북한에 대해서 그런 제재 조치들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면서 지금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추가 제재라든지 규탄 이런 결의안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북한의 이런 행위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위협하고 이 국제 평화를 깨는 그런 조치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미국, 한국, 일본 포함을 해서 뉴질랜드, 캐나다라든지 주요 국가들, 서방 국가들이 북한의 이런 도발 행위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우려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네.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유엔 차원에서의 추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각 나라들이 일방적인 독자적인 조치들, 특히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결의를 좀 더 촘촘하고 강력하게 이행하는 그런 조치들을 추진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이제 관심은 아무래도 북한의 다음 수순일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북한이 어떤 한미일의 공조 압박에 강대강으로 대응하겠다 이를 밝힌 상황에서 화성 17형 발사를 만약 북한이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다음 수순은 결국 북한의 7차 핵실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관측이 많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금년 1월에 북한이 정치국 확대 회의를 열어서 2018년에 김정은이 자발적으로 발표했던 모라토리엄, 다시 말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폐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실제 이제 2월 말부터 북한이 ICBM 발사를 시작을 해서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늘이 8번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자, 이 ICBM 발사 다음에 지금 북한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추가 핵실험입니다. 이미 풍계리 핵실험장 2018년에 북한이 폭파하는 쇼를 벌였지만 결국은 금년부터 부지런히 복구 작업을 했고요. 이미 이제 3번 경도와 4번 경도를 사용할 수 있는 김정은이 결심만 하면 즉각 실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준비가 돼 있거든요. 물론 뭐 3월이다, 5월이다 또는 11월이다 이런 예상 일정들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지나갔거든요. 그러나 김정은은 그 카드를 언제 쓸 것인가? 이 충격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최선희의 입을 통해서 말했듯이 미국을 향해서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허세를 부리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요. 후회할 장본인은 김정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결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언제 할지 단정할 수는 없으나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것이 7차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주목되는 부분은요. 이번에 프놈펜에서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그 뒤에 이어가지고 미중 정상회담도 있었고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이어서 일중 정상회담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일이 일관되게 중국의 역할을 요구를 했지만 시진핑 주석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히려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를 미국이 고려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연합연습이라든지 자산정계라든지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네. 이런 식으로 미국에게 책임을 돌리는 그런 행보를 보였어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김정은은 상당히 힘을 얻었을 것이고 결국 오늘 ICBM 발사도 그런 일환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추가 핵실험으로 가는 과정에서 김정은은 상당한 용기를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마지막 결과를 저는 김정은이 매우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북한의 ICBM 발사가 있기 전에 지금 괌에 배치돼 있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일본으로 와서 그러니까 북한 코앞에서 급유훈련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북한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상황이었는데 이런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ICBM 발사라는 또 대형 도발을 감행했기 때문에 미국이 B-1B 랜서를 포함한 또 다른 어떤 전략 자산을 전개할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예, 그건 이미 합의한 것이죠. 네. 지난번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SCM 공동 성명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이 도발의 수위가 높아지고 위협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네. 거기에 비례해서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동맹국을 보호하는 조치들이거든요. 결국 이런 조치에 따라서 최근에 보면 로널드 레이건호도 왔었고, 그다음에 핵추진 잠수함도 왔었고, 비질런트 스톰 연습도 5년 만에 재개가 됐거든요. B-1B 랜서가 괌에 있던 이 B-1B 랜서 폭격기가 일본으로 전개한 것도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요. 북한이 오늘 ICBM 발사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략 자산의 전개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북한이 이 미국의 일련의 전략 자산의 전개를 허세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허세라고 표현한 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물리적인 피해를 가져오는 도발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강력한 미국의 전략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을 공격은 하지 않거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허세로 보일 수 있죠. 그러나 만약에 실질적인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는 그때는 정말 압도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김정은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앞서서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별다른 비판을 하지 않는 중국의 이런 미지근한 태도가 오히려 북한에게 용기를 줬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중국뿐만 아니라 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도 사실상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가 논의될 때마다 거부권을 행사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CBM 발사는 물론이고 만약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 하더라도 유엔 차원의 어떤 제재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뭐 지금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말씀하신 그 결과는 뭐 불을 보듯 뻔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유엔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이렇게 위협하는 존재가 나타났을 때 국제사회가 단합을 해서 집단안전 보장을 통해서 평화를 지키고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유엔의 기능이고 그것이 유엔 헌장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라면 유엔 헌장을 준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러시아는 그 헌장을 깨고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고 핵 사용 가능성도 푸틴이 언급을 했거든요. 결국은 그 사용 가능성 언급이 김정은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것이 오늘날과 같은 상황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추가 핵시험을 한다면 유엔 안보리에 이미 이 결의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서 자동으로 추가 제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합의를 중국과 러시아가 이행을 하고 북한이 잘못된 행동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제 평화에 기여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